차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최대한 가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빠, 네. 그 최대한 끝까지 올라가면 왼편에 차들이 주차돼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거기까지 오래요. 완전히. 예. 방금 튀셨네요? 어디로 가야지? 저기 서 계신 분들 알고 맞는 거 같지 않아? 사람 많은데도 가면 되구나. 저 깃발 맞는 거 같아. 맞아요. 저기다. 민속촌 희망이라고 적혀. 저쪽에. 감사합니다, 오빠. 아이고. 아, 눈이 많이 왔네요. 안 열려? 여기 아니에요. 예전에 엄청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야, 이쁘다.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푹푹 빠져요. 전화해야 되겠네, 서울에서. 서울에서 전화해야지.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방송 켰어요. 예, 예, 없어요. 네. 아, 예, 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저쪽에 차하고 떡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드시면서 옆에 테이블에 있거든요. 리플렛하고 같이 있어요. 만들어 오셨구나. 아 저희는 오늘 편지 경상? 경상? 네네네. 와, 경상 대단하다. 존경하는 경상입니다. 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남이 수술이 예뻐서. 함께 해주셔서 인사 잘. 아, 맞네요. 눈이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없어요. 앞에 일렬로 쓸까요? 아픈 게 아니라 버리적거리지. 그냥 편하게 뭐 편이 있죠 뭐. 일렬보다는 요렇게 좀 오세요. 한 2, 이쪽으로 3년 같이 정도라고 오세요. 생각하시고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좀 더 안쪽으로 가깝게 모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란도란. 이병희 국장님, 차가
블루투스 상태에서 모드 누르는 겁니다. 모드. 저기 중도학자 진짜 좋아. 완전 좋아. 에코라로 가려고 그랬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 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복동의 희망 운영위원 김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주기 추도식은 묵념, 인사말, 추도사, 그리고 추도시, 그리고 헌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 공연 그리고 헌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묵념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그리고 멋지게, 그렇지만 평화를 사랑하고 희망을 잡고 사셨던 우리 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님을 기억하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그러면 먼저 김복동 희망 공동대표이신 권미경님의 인사말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복동 희망은 공동대표입니다. 저는 공동대표 2입니다. 공동대표 1은 우리 소녀상 작가인 김석영 작가님이시고요. 저는 공동대표 2로 현재는 김복동 희망의 공동대표를 하면서 세프란스 병원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의 인연은 오래됐죠. 저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여성 인권과 관련된 운동을 하면서 매달 할머니를 만난 게 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머니를 만났고, 할머니의 건강도 살피고 할머니와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많이 좀 아프셨고 투병하시면서도 너무도 강건하게 운동을 지속하셨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고, 할머니의 임종까지, 할머니가 정말 엄마 아빠 있는 그 나라로 갈 때까지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5년 전 할머니가 저희 곁을 떠날 때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애통해했고, 할머니의 유지를 따르고 희망을 따라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복동 희망이 단체가 할머니의 유지를 받아서 할머니가 가장 그리고 챙기고 아꼈던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을 꼭 공부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유언도 있었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너무 그 아픈 상황에서도 아이들 모습을 보면 미소 지었던 할머니께서 전 재산을 장학금에 써달라고 기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자면 너무 길죠.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제일조선학교를 만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져서 저희가 일본에 있는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도 할머니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장학생도 그렇고 그거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전시 성폭력 당한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라는 그 말씀도 저희가 꼭 지키기 위해서 우간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모든 김복동 할머니를 따르고 있는 단체들과 지금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늘 보던 식구들은 아닙니다. 경과 상상 또 촛불 행동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저는 오면서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동안에 윤미향과 니네들 너무 힘들었잖아. 좀 떨칠 건 떨치고 새롭게 오주기를 맞아서 좀 니네들도 좀 더 다른 멋진 삶을 좀 살아라.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누구보다도 강건하고 누구보다도 멋졌던 우리 할머니가 또 다른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소중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주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저희 한국인 그거 있잖아요. 50 뭐 이런 거 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정말 이 시국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좀 잘 해낼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사람들과 이 길을 엮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동안에도 매년 할머니 주기를 계속 기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지리산 실상사에 있는 스님도 기일의 할머니 제를 모시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리산 실상사에서도 할머니 제를 지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추후에 또 촛불행동으로 이제 또 전진하시겠지만 우리 할머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희망을 따라서 함께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인사말과 더불어서 할머니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의 삶입니다.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40년 만 14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이 되어서 1947년 8년째 되던 해 22살의 나이로 귀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공개 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92년 8월 제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증언을 시작으로 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 세계 인권 대회에 참석해 피해를 증언하셨습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에서 원고로 참여해 증언을 하셨고 2010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델린시 의회로부터 용감한 여성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 제안 후 1호로 기부. 2012년 전대협과 전신 홍콩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 설립. 2015년 국경 없는 기자의 AFP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계 100인의 영웅으로 선정되셨습니다. 2015년 전쟁 무력 분쟁 지역 아이들 장학금으로 5천만 원 나비 기금에 기부하셨습니다. 15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15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2017년 제1조선고등학교 학생 2명에게 김복동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17년 9월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었고요. 17년 11월 한국 포항지진 피해자 돕기 1천만 원 후원, 17년 11월 정의기억재단으로부터 여성인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같은 달에 여성인권상 상금 5천만 원으로 무력분쟁 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활동을 위해 김복동 평화상을 제정하셨고 18년 12월 김복동 희망의 명예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제1조선인학교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김복동의 희망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19년 바른의인상 수상 상금 500만 원을 김복동 희망에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8일 하늘나라로 가셨죠. 네. 네, 할머니의 양력입니다. 네. 네, 다음 인사 말씀은 천안 아산 촛불행동 김경미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매주 천안에서 서울로 촛불 집회를 참석하고 계시고요. 이 할머니께서 묻혀 계신 이곳이 이제 망향의 동산 바로 천안이고, 그래서 우리 천안 아산 시민들을 대표해서 김경미 대표께서 인사 말씀 두 번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아산 촛불행동 김경미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 김복동 할머님이 생전 바래오셨던 희망의 세상. 할머니가 꿈꿔오셨던 세상이 부정당하는 시국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국가가 외면하는 역사, 그리고
관심받지 못하는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통안의 외침. 역사의 슬픈 자화상인 어린 소녀들의 고통과 외침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주하는 순간 무너질까 두려웠고 우리 사회가 울어져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했던 제 자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반성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틀 전 김복동의 희망 간사님 전화를 받고 고민하며 나름의 자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시간들은 그저 얕은 인식 뒤에 내려놓았던 저의 얄팍한 지식들이 다 담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살아내셨다는 사실에 마음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입으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친일 적폐 세력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다니면서 시대의 희생양이셨던 할머니들의 고통엔 무뎌진 채로 방관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기내어 그 동안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며 보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공유하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 역사를 배우고 기억해주기 바란다는 고 김학순 할머님의 말씀처럼 현 세대와 자식 세대들과 함께 관심 갖고 공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며 나누어 이어갈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잊지 않고 되새김하여 이와 같은 슬픈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외면받지 않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할머니였고 어머니셨고 서글픈 우리 역사의 딸이셨던 일본군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 없는 영면을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유언하셨던 고 김순학 할머님의 유언에 따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복동 희망 공동대표이신 김석영 님께서 추도사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의 소녀상 조각가기도 하고 공동대표인 김서경입니다. 오늘 어깨 직업병으로 어깨에 이런 걸 쓰고 와서 좀 모습이 좀 그렇지만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짧은 글을 써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처음 추도사를 써보고요.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와는 2011년 소녀상을 만들면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늦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소녀상을 만들게 됐고 또 할머님께서는 그 평화의 소녀상을 무척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그곳은 평안하십니까? 천사 손영미 대표님과 만나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지요? 할머님, 오늘 이 자리에 할머님을 그리워하는 고마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할머님이 떠나신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인권 평화운동가로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으며 방방골골 전 세계를 다니시며 인권과 평화의 큰 고리를 만드셨습니다. 2019년 할머님께서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미래 세대를 위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본인의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할머님이 떠나시고 정의연과 김복동의 희망 그리고 윤미향 의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무차별한 공격이 언론과 역사를 왜곡하고 퇴행시키려는 자들로 인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시위 현장을 점령하고
곳곳에서 할머님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금도 우리는 혐오와 차별, 증오가 난무하는 엄혹한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도 1인 시위를 하시며 약자들을 위해, 역사의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서셨던 김복동 할머니. 그 정신을 이어 김복동의 희망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위해 서로를 다독이며 긍정의 힘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 희망의 씨앗을 퍼뜨릴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김복동의 희망이 되어 살아내겠습니다. 할머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추도시 낭송입니다. 오늘 추도시 낭송은 경험과 상상에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작품을 창작한 극단이고, 오늘 참가자로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추도시 낭송 제안을 드렸고, 이걸 흔쾌히 또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경험과 상상에서 추도시 낭송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비처럼 아름다운 할머니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 그리워요. 요즘 일본의 역사 왜곡 극우 세력들의 혐오 폭력이 정말 심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여기 있다. 내가 증인이다. 우리는 죽어 사라져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할머니,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더 용감해질 거예요.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그러니 내 뒤를 따라오면 돼. 비바람, 눈보라를 맞으면서 수십 년을 하루처럼 투쟁하신 할머니들을 따라서 저희도 함께 싸웠죠. 함께 외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걸어왔어요. 그 시간 동안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사람들.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만나게 해준 귀한 동지들과 손 꼭 잡고 이 길 함께 걸어갈게요. 생의 마지막 순간 할머니가 주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줬으면 좋겠다. 역사를 올바르게 세워서 전쟁 없는 세상,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만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고귀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당신의 삶과 투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의 소원 반드시 이룰게요. 할머니의 아름다운 삶과 투쟁 저희가 이어갈게요. 할머니처럼 씩씩하게,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할머니처럼 신명나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게요. 고마워요, 할머니.
네, 다음 추도사는 윤미향 국회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왕대포 왔다. 할매, 난 여전히 할매 앞에 서면 참 어려져요. 28살 그때 만났던 처녀 윤미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줄담배를 피워가며 그 길고 길었던 한많은 세월을 아직 세상을 잘 모르던 저 앞에서 그렇게 뿜어내며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꼭 받아야지.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꼭 받아야지. 잘못한 그놈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토를 한다.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회가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뱉었을까요? 언니조차도, 조카들조차도 등 보이고 뒤돌아 앉아 관계를 끊어버리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 그로부터 32년이 지나 지금의 우리 모습을 봅니다. 여전한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할머니가 힘겹게 만들었던 평화로에는, 그리고 할머니가 세계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며 만들어 놓았던 그 평화의 길에는 어느덧 혐오와 폄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위안부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호가 평화로를 채우고 있고,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한숨이 나올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일본의 할머니가 그렇게 끔찍히도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줘라, 내가 가더라도 쟤들을 돌봐줘라, 챙겨줘라 했던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거의 우익화되어 있고 보수화되어 있는 일본 정부 안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가 1992년 그때 입술을 열었을 때, 침묵을 깨뜨렸을 때 우리 사회가 할머니를 향해 등을 돌리고 앉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네요. 그런 할머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늘을 찌를 듯한 기상을 보여주셨던 평화 인권운동가 김복동의 모습을, 일본에 산다고 차별받는다고 기죽지 마라, 너희들에게도 조국이 있다, 이 할미가 있다, 힘내라. 그 희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슬퍼런 아베를 향해 아베 네가 졌어, 내가 이겼어 라고 하셨던 그 용기, 그 부활의 정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그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 모습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악행, 우리 잘못입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오주기는 새로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뚜벅뚜벅
나비의 날개짓, 세계 각지에서 날개짓했던 노랑나비, 보라나비의 연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땅의 민중들이, 세계 각곳의 시민들이 김복동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날개를 연결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이 한반도의 전쟁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저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다시 현실적인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할머니, 이제 우리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이 희망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희망이 되어 뚜벅뚜벅 걷고 달리고 날개짓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할머니는 우리 착한 손영미 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할머니들과 함께 어서 평화의 그 세상이 오라라고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마음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추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추모 공연은 빛나는 청춘이라는 단체인데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노래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의 연합 노래 모임이고요. 오늘 공연을 위해서 대전, 광주, 김포에서 어제 서울로 모여서 함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공연 곡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별처럼이라는 창작곡, 그리고 김복동 영화 OST였던 꽃, 이 두 곡을 해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말은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빛들의 말은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슬프겠지만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들의 말은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노래단 빛나는 청춘입니다. 네, 이어서 부를 곡은 저희가 직접 만든 별처럼이라는 노래인데요. 한 생 다 바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오신 할머님을 위해 부르겠습니다. 스스로를 불태우며 빛을 잃지 않는 별 어둠 속에서도 항상 밝게 빛나고 있어. 서로 손을 잡으며 더 큰 자리를 만드는 별 어둠 속에서도 항상 밝게 빛나고 있어. 주위를 둘러보니 별을 품은 이들이 세상을 밝히고 있더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태우고 세상을 밝히고 있더라. 별처럼 반짝 빛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에 가득한 어둠도 난 두렵지 않아. 별처럼 반짝 빛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에 앞이 캄캄한 밤도 난 밝혀낼 수 있어. 한 생을 다 바쳐서 살아오시며 인권과 평화를 위해 앞장서 투쟁하셨던 할머님이십니다. 지금도 가장 높은 별에 가장 반짝이는 별로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남은 사람들이 함께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니 별을 품은 이들이 세상을 밝히고 있더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태우고 세상을 밝히고 있더라. 별처럼 반짝 빛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에 까마득한 어둠도 난 두렵지 않아. 별처럼 반짝 빛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에 앞이 캄캄한 밤도 난 밝혀낼 수 있어. 별처럼 반짝 빛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에 까마득한 어둠도 난 두렵지 않아. 별처럼 반짝 빛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에 앞이 캄캄한 밤도 난 밝혀낼 수 있어. 앞이 깜깜한 밤도 난 밝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빛나는 청춘이었습니다. 네, 꽃보다 화려하고 별처럼 빛나셨던 우리 김복동 인권운동가의 삶을 잘 또 노래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헌화 순서이고요.
순서대로 나오시면 저희가 여기서 꽃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김복도 할머니 묘비에 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로라님 안녕하세요.
네, 허락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 5주기 추도식의 일정을 마치고 이어서는 저희 묘역 순례가 있어서요. 프로그램은 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도식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고 5주년, 10주년, 50주년까지 계속해서 우리 김복동 인권평화운동가를 기억하고 또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체 사진 찍은 후에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이동을 할게요. 여기 꽂아주신 나비에 저쪽에 네임펜 준비되어 있거든요. 쉬시는 동안에 본인이 담고 싶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 써서 다시 꽂아주셔도 되니까 단체 사진 찍고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졌다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쉬시는 사이에 좀 드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뒤로 좀 나와주실래요? 모여주세요. 이거 하고 나서. 네. 이거 먼저 좀 찍어주세요. 네. 예. 하나, 둘, 셋. 왜 걸어 나가면 어떻게 해? 이제 현수막 갖고 오면 되게 증정사진 찍는. 예, 앞에 보세요, 앞에. 현수막 이렇게 깔면 돼. 깔면 되나? 네. 아, 이쪽으로 약간 더. 좀만 더. 네, 됐습니다. 다 쓰세요. 나비.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끝. 다음에 잘하겠다. 이거 다른 카메라 들고 카메라 좀 빌려갈게. 저번에 방송할 레지스탕님, 젠토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정신이요. 저 페이스북에서 봤던. 깃발 만들면 멋있겠다. 저희 그래서 이번에 이 작가님 글씨체로 깃발을 제작했어요. 이윤홍 설가님. 아예 깃발을 써주시면. 이 차를 그냥 쓰면 깃발이 멋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네, 맞아요. 이번에 저희도 처음 제작해서 2월 26일까지 그 네임펜은 이쪽에 있고요. 떡하고 차 하나씩 받아가세요. 여기 있다. 천하사 촛불행동 대표님. 셋. 멋있을 것 같아.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떡 따뜻할 때 하나씩 드세요. 저 음식 못 먹는데. 그래야 밥 먹고 가면 되지. 다 서울이 그래서 우리 지금 빨리 해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동 시간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여주시고요. 드릴게요.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버리시는 것 같아요. 한 10개? 10개? 저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10개까지 아니고 네 개만, 세 개만 더 빼면 될 것 같아요. 두개 있어요. 저거 안 꽂은 건 아직 안 꽂았어요. 네네네. 그래도 제가 오늘 길게는 못 하고요. 왜냐하면 길게 하려면 1시간이 넘어서 묘역을 돌면서 다 참배도 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오늘 토요일 또 촛불 집회도 있고 또 고 이선균 배우 추모 집회도 있고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천안 이 국립 망향의 동산은 그 일본으로 끌려가셨던 분들, 징병, 징용 등등 각지에 계셨던 그야말로 고향을 잃어버렸던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준비를 했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또 강제노동 피해자들도 본인이 원하면, 가족이 원하면 이곳에 안장될 수 있고, 저 위에 보면 봉안당이 있어요. 그곳에도 그 보관될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할머니들이 이렇게 김복동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성함이 약간 익숙한 분들이 계시죠. 이곳에 총 56분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안장되어 있고 그리고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 묘역에는 21분, 그리고 저 안에 여기 31분, 저 안에 25분 그렇게 지금 모셔져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우리 김복동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할머니가 1월 28일 오후에 저녁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오전에 부고 소식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김복동 할머니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어서 모두 다 할머니 주변 사람들을 할머니 병실로 소집을 한 상태였습니다.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이기녀 할머니세요. 이분이 서울 노원구에 사셨던 이기녀 할머니신데 김복동 할머니께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서울 그 이기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거기 다녀와야 되는데 할머니 기다릴 거죠? 그때도 쌩쌩하셨어요. 갔다 와라. 그러셔서 이기녀 할머니 장례식 치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할머니 곁에서 병상을 지키다가 우리 할머니를 떠나보냈어요. 우리 이기녀 할머니는 평소에 생전에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활동을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아드님이 한 분 계셨고, 그래서 그 아드님의 어떤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좀 많은 슬픔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김복동 할머니 같은 분, 우리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에 기자회견을 하실 때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그 할머니의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해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만약에 김학순 할머니에게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었더라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신고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큰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성아, 사실은 내가 그 갔다 왔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엄마만 알고 있었던 그 본인의 아픈 이야기를 엄마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은 결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결혼할 수가 없다, 나 내 이 몸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이를 못 낳는다, 절에 가서 시주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지만 이미 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함께 살았던 분이 큰 병에 걸려서 짧은 기간 동안 또 그 남편의 병수발을 들면서 할머니는 억적같이 살아내셔야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할머니는 호롤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언니의 말은 뭐였냐면은, 하지 마라. 너는 자식이 없지만 조카들이 다 공무원도 하고 있고 등등 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신고를 하면 네 조카들은 먼 낯으로 살아가노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언니의 충고를 거부하고 피해자라는 것을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뒤로 언니하고는 연락도 한 번 안 하셨고,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전국이, 세계가 떠들썩하게 할머니의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같이 애통해하고 슬퍼했는데 장례식장에 가족이 아무도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피해자들이 살았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녀 할머니가 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는 할머니 개인 탓이 아니라, 할머니 아들 탓이 아니라 그런 사회였던 우리 사회 책임, 무게, 그것을 저는 함께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복동 할머니 옆에 계신 분이 곽예남 할머니세요. 언론에 한번 떠들썩하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머니의 무덤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돕니다. 할머니는 중국으로 끌려가셨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못 돌아왔어요. 다 역사에서 배웠겠지만 중국과 우리가 수교가 된 건 한참 후였습니다. 한참 후였는데 수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는 고향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하늘길도 없었고 백길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수교가 된 이후에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었고, 또 저희 단체들에게 연락을 해서 할머니를 모셔올 수 있었는데, 할머니에게 다행히 조카가 있었어요, 담양에. 그래서 담양에 오래도록 그 조카와 함께 살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혹시 여러분 방송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봉친 목사라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호적에 양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후의 자료 등등 관리를 그 양딸이 맡아서 해요. 뭔가 단체에서 뭔가를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 이상한 일이 할머니를 주변으로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고향으로 오고 또 고향 이후에 거처를 마련하고 하는 것을 조카가 하셨는데, 그 조카는 지금 아무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조카는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여서 지금 할머니는 사후에도 참 슬프다, 참 아프다. 그래서 꼭 여러분 혹시 복동 할머니를 만나러 오시거나 할 경우 꼭 곽예남 할머니에도 옆에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중국에서 그 고된 생활 홀로 외롭게 사셨던 그 삶, 고향에 돌아와서도 조선말을 많이 잊어버려서 의사소통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워낙 어릴 때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삶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고 본인의 목소리를 빼앗긴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우리 곽예남 할머니도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기정의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충남 당진, 여기 천안분으로 오셔서 일부러 이 충남 지역에 계신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을 특별히 모시고 좀 이후에도 계속 함께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남 당진 할머니도 역시 혼자 사셨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진 못하셨지만 멀기도 했고 또 몸도 불편하니까 서울까지 오시는 길도 너무 멀어서, 그런데 우리 이기정 할머니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잘 만났어요. 지역의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서 그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도 하시고 지역 내에서 공개를 하고 사셨습니다. 지금은 그 활동을 하시지 않고 계시지만 전 충남도지사가 할머니를 특별히 또 돌보고 방문도 하고 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할머니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해방 이후에는 홀로 외롭게 모든 것을 강아지 한 마리와 사시다가 그래도 나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사네, 이런 돌봄을 받고 사네 하는 것을 좀 누리면서 사셨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사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기정 할머니가 마지막에 웃으면서 가실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우리 지역사회가 피해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할머니들이 울기도 하고 한국 사회를 욕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아는 거죠. 그죠?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죽음 앞에서 아베 네가 졌어, 내가 이겼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옆에서 내가 죽어도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펼칠 이 사람들 있구나. 그게 바로 할머니에게는 희망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희망을 잡고 산다. 나를 따라라.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내 뒤를 따라서 계속 희망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 지역에 사셨던 할머니들, 그분들이 마지막 미소를 띠고 눈을 감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나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민주화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전쟁의 피해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긍지를 우리가 스스로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구나. 그럼 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피해자가 으뜸이 되는, 우리가 으뜸이 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으뜸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저는 대한민국은 만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갈 텐데요. 저 위에는, 이 위에는 네, 제가 갖고 있는 건 누가 한 분, 네, 충남분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끝으로 갑시다. 끝으로 가서 위로 올라갑시다. 아니 들어줄까? 말? 이거나 뭐 불편한 거 대구에 사셨던 김달선 할머니시고요. 옆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김정분 할머니는 평택에 사셨는데 우리에게 성함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할머니가 활동을 하지 못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어서야 이렇게 이름을 갖고 됐다라는 슬픔이 있는 거죠. 사실은 살아계실 때는 이름을 드러내서 내가 그런 피해를 입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돌아가셔서 비로소 내 이름으로 묘비에 새길 수 있었다라는 이것이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김은내 할머니신데요.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수요시에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추워도 빠지지 않고
이십니다. 근데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셔서 그 일본 대사관한테만 오면 늘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담배 피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이 할머니는 사진도 담배를 피는 모습이 사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인정이 참 많으셔서 나중에 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근처에 할머니들이 많이 사셨어요. 왜냐하면 1993년도에 저희가 정부 내 어떤 법을 만들게 했냐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매월 93년도 김영삼 정부 때 만드는 겁니다. 매월 15만 원씩 그 당시에 생활 지원금이 나왔고 그리고 영구임대 주택에 할머니들은 독신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쫙 꼬레미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법을 만들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영구 임대주택의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세워질 때 11평 밖에 안 됐지만 할머니들은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한 공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이 사셨는데 그 등촌동 지역에 여러 할머니들이 계셔서 저희가 방문을 하면 다른 집에 방문을 해도 점심때가 되면 김은희 할머니 집 방문했다가 우리 문필기 할머니 집 방문하고 또 다른 집 방문하면 점심때가 되면 꼭 당신 집으로 불러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계셨던 분. 그래서 김은네 그러면 짜장면 이게 생각납니다. 짜장면을 늘 대접하기를 즐겨하셨던 우리 김은네 할머니. 서울에 계시는 분. 네. 보라색 해주시고요. 혹시 경기도? 네. 경기도 청년입니다, 할머니. 앞으로 혹시 가다가 라이더 하다가 오실 일이 있으시면 우리 김정분 할머니 챙겨주세요. 라이더로.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제 음지여서. 하상숙 할머니십니다. 하상숙 할머니 그 낮은 목소리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변영주 감독이 한? 네. 거기에 보면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하시는 할머니들 중에 우리 조선말을 계속 통역하고 계시는 분 있죠. 그분이 하상숙 할머니세요. 하군자 할머니이기도 하고. 근데 하상숙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고 그 무한 지역의 위안소가 저희가 무한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여전히 위안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성냥갑 같은 그 집들 그 위안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지역에서 살아 계셨던 거죠. 전쟁이 끝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멀리 끌려갔던 조국의 자기의 국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어느 누구도 귀국시키려고 조치하지 않았고 잊어버린 거죠. 그건 단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징용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건 중국이건 다 동포 사회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할린에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 할머니도 하상숙 할머니도 중국 무안으로 끌려갔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대로 버려졌어요. 집으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죠. 돈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수교가 단절되니까 고향을 가고 싶어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도 수교가 된 이후에 고향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할머니들에게 중국에 사셨던 분들은 두 가지 또 아픔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반세기를 사시면서 그곳에 가족이 만들어져요. 본인이 직접 낳진 않아도 어쨌든 가족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고향이 너무 가고 싶어. 꿈에도 그리는 고향. 내 엄마 아버지 묘역에 가서 술이라도 따르고 싶어요. 고향에 왔어요. 이 산의 아픔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중국에 남아있는 내 가족들과 또 다른 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 사시다가 한국이 아마 할머니 그렇게 따뜻한 사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동안 활동하시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셔서 중국에 있었던 본인이 직접 낳은 딸은 아니지만 같이 키웠던 따님들 옆에서 사셔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2015 한일 합의가 터지고 그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우리 할머니의 그 죽음을 저는 그 이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윤병세가 갑자기 비행기로 할머니의 중국까지 가서 비행기로 할머니의 그 병상을 들고 비행기에 태워서 고국으로 와요. 그리고 결국은 할머니는 고국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뭐 어마어마하게 그 언론과 방송에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2015 한일 합의로 어려워졌던 당시 어려워졌던 박근혜 정부의 그 모습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또 그렇게 언론과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사실은 우리는 할머니가 병상에 있거나 그러면 할머니의 허락 없이는 할머니의 가족 없이는 흉한 모습보다는 조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자라는 것이 사실은 취지인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언론에 방출되고 방송에 보이고 9시 뉴스에 나오고 해서 저희가 가슴 아파서 저걸 칭찬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가 그렇게 모셔오는 거니까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칭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2015 한일합의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그 어떤 나쁜 점 때문에 칭찬도 할 수 없는 굉장히 그런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하상숙 할머니의 모습도 꼭 기억해서 오시면 여기 너무 음지여서 노란 나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해주셔요. 우리 김학수는 한금주 할머니는 해야 돼서 누가 나비 더 몇 개. 한금주 하나 더. 저기 권 대표님, 권 대표님 어디 계세요? 나 있네. 둘이 네. 아, 미쳤다. 위험한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순 할머니가 1998년에 8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아직 우리 황금주 할머니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어마어마한 활동을 벌이셨고 김학순 할머니는 신고를 하셨을 때도 천식이 깊은 환자였어요. 천식이 깊어서 일본 대사관 앞이 100m가 남아있다 그러면 약 한 10m 걷고 앉아서 그 숨소리를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밖에서 이렇게 추울 때 활동을 하시면 금방 또 입원을 하셔야 됐고 그렇게 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마 여러분 그 가끔 김학순 할머니 영상이 TV에 나오는 거 보시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고 마이크를 잡는 상황이에요. 마이크를 잡아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말씀만 하시면 잠이 천식 앉자마자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 열정, 그리고 분노를 넘어선 뭐라 그럴까, 분노를 넘어선 기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할머니들에게 일본군이 저질렀던 그 만행은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 김학순 할머니의 말씀에서 그거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 오메오메 저 히노마루 1장기. 우리는 계속 자위대 깃발 우기기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장기 자체는 사실은 부정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에겐 그랬어요. 오메오메 저 히노마루 저 1장기. 저놈이 어디든지 우리를 끌고 다녔지. 단지 우길기만 갖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1장기도 전쟁을 가는 곳곳마다 갖고 다녔기 때문에 오메오메 저 히노마루 저것만 보면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때가 또 떠올라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1990년 저희가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일본의 교원노조라든가 일교조 교원노조라든가 노동조합들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우리도 왜 태극기 앞에 국기장 경례하게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걸 계속했는데 일교조 교원 여러분들이 그때는 그게 굉장히 큰 중요한 운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저 전쟁 범죄기인 일장기 앞에 고개를 조아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장기 앞에 국기장 경례를 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해서 일본의 언론에 나기도 하고 고소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장기는 일본의 깃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할머니들은 그걸 아시는 거죠. 어메 저 히노마루. 저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8월 14일에 그렇게 신고를 하시고 나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이 또 당합니다. 저는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이 했던 그 말씀은 오늘에도 유효하다. 만약에 지금 우리 한반도에 그런 전쟁의 어떤 기운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김학순 할머니의 그 우려와 염려가 없어지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지금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바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 노인들, 약자들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김복도 희망 공동대표님과 함께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도 만나는 어린 아이와 노인들과 여성들의 희생. 집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여성들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용변으로 참전했던 한국군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민간인 학살, 성폭력 범죄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들의 가슴에도 남아있지만 할머니들의 그 메시지에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에는 단지 한국의 여성들만 우리와 같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전쟁이 나면 반드시 이와 같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김학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1991년 8월 14일 그날의 그 기억을 세계 여성들이 함께 기억하고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키는 이유는 혹시 8월 15일 전날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그 용기가, 김학순 할머니의 첫 번째 그 기자회견했던 그 용기가 우리에게 세계 각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게 했고 세계 각지에 침묵하고 있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나도 피해를 입었는데 라고 하는 미투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 거기에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8월 14일에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성들이 그날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한국에서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함께 캠페인을 하고 전쟁을 없애자, 평화를 만들자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황금주 할머니, 여러분 황금주 할머니 오늘 만나고 나서 올라가실 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욕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 앞에서 일본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한국 경찰들을 향해 너희들은 어느 나라 놈 경찰들이야 라고 했던 말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도 역시 나중에는 등촌동에 사셨는데 등촌동에서 서울역까지 버스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꼭 걸어오세요. 할머니가 아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어. 할머니 저 종로까지 오는 버스가 있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늘 서울역까지 오실 때 운동화를 실내화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까만 고무줄에서 요만큼 있는 그 하얀 실내화, 그 운동화를 신고 오셨어요. 어느 날 등촌동 노인정에서 황금자 할머니가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이미 119가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간 다음이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우리에게 내 운동화합니다. 우린 알아요. 그 운동화가 어떤 운동화인지. 내 운동화 해서 찾아갔더니 그 노인정에 할머니의 그 운동화가, 하얀색 운동화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병실에 가면서도 찾았을 때 그 운동화 한 짝에 담겨 있는 수많은 역사가 사실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걸어오면서 할머니의 발에 담겼던 역사, 한숨, 기쁨, 또 때로는 함께 연대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할머니의 그 가슴에 품어졌던 또 희망, 바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할머니도 고향은 충청도시인데 함흥에서 끌려가셨어요. 함흥에서 끌려가셔서 약간 할머니에게는 남북이 함께 그 삶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금주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는 학순이 옆에 누울 거야 라고 해서 살아계실 때 묘지를 점지하신 분이세요. 참 죽음도 동무랑 같이 갈 거야 라고 하셨던 우리 황금주 할머니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딱 점지해 두었다가 할머니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얼어있는 그때 돌아가셔서 저희가 이곳에 할머니를 모셨고, 할머니는
고아를 6.25 전쟁 때 전쟁 고아를 입양해서 키우셔서 할머니 밑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입양해서 키웠던 자녀들이 계셔서 장례식 때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찾아오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장례식은 가족들 장으로 정대협이 함께 지원해서 할 수 있어서 장례식이 참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었다. 가족들이 있는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에게 함께 자 저기 우리 작곡사 다시 할 때 같이 묵념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네, 바로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봉안당에도 가면 할머니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저기는 사진이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조금 어제 저 집에서 영화를 하나 보다가 그 외국에서 그 비에 얼굴 사진이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저 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 속에는 할머니들 사진이 있어서 그 보면 아 할머니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묘는 이 비 이름으로만 본인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본 김복동 희망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저기 그 마석의 열사능처럼 열사묘역처럼 우리 할머니들도 살아가신 그 삶을 좀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것을 올해는 좀 정비를 해나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설명은 마치고요. 나중에 혹시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더 많은 분들을 함께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그때는 모든 할머니들을 함께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식사 안내랑 한 두 가지만 공지 드릴게요. 그 가시기 전에요. 저기 오른쪽에 하얀 테이블 보면 아래 그 쇼핑백에 수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관리소에서 좀 미리 추도식을 말씀드렸더니 뒤에 보시면 여기만 지금 눈이 없죠. 네. 할머니도 눈을 좀 다 치워주신 그래도 거 치워주셨구나. 눈도 치워주시고 저희 기념품으로 여기서 만드는 수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테이블 위에 혹시 희망실천 인증샷이라고 SNS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작성해가지고 본인 SNS에 올리는 거 종이 있는 거 하나씩 가져가시고 촛불 집회 때도 나눠 드릴 거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제가 그 구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번호 알고 있는 분들은 따로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대표님한테도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복동에만 운영에도 올려놨고요. 그 나가셔서 왼편에 소문난 보리밥집입니다. 제가 짜장면은 준비를 못했고 보리밥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셔서 왼쪽에 소문난 보리밥집 예약해뒀으니까요. 거기 가셔서 점심 식사 하시고 같이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기 걸리셔서. 우리 밑에 내려와서 사진 하나 찍으시죠. 뭔 사진? 그냥 우리 약간 기념사진. 오길 잘했지? 네. 항상 뭐지? 지난번에 전태일 열사하고 그리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지. 평생 못 가질까요? 그죠? 여기 길이 있네 있었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길이 있었네. 그러니까. 저기 주성씨 예. 눈이 쌓여 있었는데 뭔다고요? 이렇게 참 깔끔하게 치워져. 여기 얼음 봤지 마. 여기 하늘 밟으면 미끄럽더라고. 아 그래요? 허접하고 이것도 청테이프 나가야 돼.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왔어요. 여기서 사진 하나 찍을까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피부팀님. 항상 극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요거는 갖고 가면 돼요. 내 거, 저기, 세부에 갖고 갈 건 세부에 걸 챙길게요. 아, 그러실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수건. 응? 수건 여기. 이거 하나씩 갖고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 이렇게. 응. 이거 사진 하나 찍어요. 맞아. 떡 먹을까요? 봉지가 있어야지. 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봉지가 없어. 아. 다 맞아? 여기 봉지 비닐에다가 아, 차키를 갖다 줘야 되네? 아니, 그냥 놔둬. 이거 안 가져가지. 운전석에다. 안에다가? 키 꽂아도 가나, 운전석에. 이거 혹시 못 봤지? 어디로 빠졌는지. 여기 손에다가 담을까? 바닥에 이렇게 대에다가. 아, 이거다. 야, 너 천재 아니야? 조심히 가요. 고마웠어요, 오늘. 조심히 가요. 우리는 내 차로 가야 돼서. 나오세요. 네. 언제? 나 문자 보내줘봐. 나 지금 여기 방송 중. 예. 아니다, 내가. 네, 다섯, 여섯. 이렇게? 아니요, 여기 어차피 저는 따라 갖고 와서. 6개, 이거 10개? 혹시. 아유,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너무 추루식이 하고 풍성해지고. 내일 사람 또 정신 먹어야지. 시하러 와요. 오빠 우리 같이 사진 한번 하면 아, 예. 나비. 수건 없으신 분. 할머니 옆에서. 수건 여기. 생겼는데? 떡 맛있네. 서로다 남았어요. 응. 한 입 먹어봤어. 뭐래? SNS 안 한다고? 네,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활동하려면 SNS도 해야 돼요. 어디야? 괜찮아요. SNS 요즘 엄청 많이 본인 술 안 먹는다는 얘기도 올리고. 아, 그거는 페이스북이지 SNS가 아니잖아. 그게 SNS. SNS는 인스타가 SNS 아닌가? 페이스북이 원래. 써가지고. 예,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따라 나는 너무한 세상을 만들겠다. 일단은 그냥 요거만 찍고. 안 찍을래. 응. 서울 다 서울로. 3시까지 가면 상관없나? 문화예술이 있는 거. 문화예술이 있는 거.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 또 그런 느낌이구나. 아, 안 찍어. 끝나지 않는. 수정. 탈락. 이거나 찍자. 그러면. 그거 탈출한 거거든. 어딨어? 뭘 찍어? 이거. 아니 괜찮네. 아니, 이런 거 좋아. 내 소속에선 그걸 안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해. 아 핫팩을 하나 갖고 갈까? 이런 말 하면 핫팩 남은 거예요? 안 핫팩 되는 하나 거긴 갖고. 하지만. 네, 없네. 근데 행복인 것 같아요. 아니, 만들어 놓는 건 너무 좋은데 그쵸.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지. 오빠 사진까지. 방송은 저 밑에 내려갈 아니, 먹기 전까지 아니 지금 가면은
여기 해놓고 이제 끊지 뭐. 아, 송출이 원활하지 않을까? 왜 또 갑자기 그러지? 눈 어너시 보고 가요, 지금. 눈이 많이 왔어요. 여기 엄청 많이 왔어. 왜 또 원활하게 송출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네, 원활하지 않습니까? 도훈이 가요. 아, 멘트가 아주 그냥. 송출이 원활하지 됐다. 나못 쓰긴 했지만, 형도 더 가요. 아니면 우리 거 중에 하나를 그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몰랐던 거를 많이 아셨죠, 오늘이요? 네. 좋은 방송이죠, 오늘이요? 네. 신영아님, 안녕하세요. 이따가 강화문에 가서 뵐게요. 강화문에 가야 될 것 같아. 강연님 마무리 방송하시고. 강화문으로 갈까? 네, 시청 어차피 시청에서